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00만 원이에요, 어머님. 미안하다. 내가 다시. 다시 사긴 뭘 사요? 연금으로요? 그녀는 머리채를 잡힌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너무 낯설게 차가웠고 그 옆에서 며느리는 울고 있었죠. 왜 이렇게 사고만 치세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정말 미안해. 아들만 보고 살아왔는데 그녀의 곁엔 아무도 없었죠. 그날 밤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에서 그녀는 조용히 어떤 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복례는 새로 마련한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새하얀 페인트와 빨간 지붕, 작은 마당에는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30년 동안 남의 집 청소를 하며 꿈꿔왔던 바로 그 집이었어요. 어머님, 빨리 들어가세요.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며느리 희정의 목소리에는 고마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자신이 원래 살던 집처럼 문을 활짝 열었죠. 복례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사실 이 집은 아직 태섭 이름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증여 서류를 준비하다가 희정이 이름도 함께 올리자고 해서 망설였거든요. 아직 며느리인데 벌써 집 주인이 되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복례는 평생 이 순간을 위해 살았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청소를 했고 남의 집 화장실을 닦고 계단을 쓸었죠. 손톱 밑까지 때가 끼고 무릎이 시리도록 바닥을 닦았어요. 겨울에는 찬물에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질 때도 있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였으니까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복례는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복례야, 나 순이야. 오늘 시장에서 못 봤네. 어디 갔어? 오랜 친구 순이의 목소리였어요. 아, 순이야. 오늘 아들네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라서. 어머, 그래? 좋겠다. 드디어 편히 지내겠네. 순이의 말에 복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야 하는데.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좋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전화할게. 복례가 전화를 끊었어요. 우와, 정말 넓네요. 거실도 크고. 희정이 신이 나서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마치 자신이 산 집인 양 이곳저곳을 살펴봤죠. 복례를 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런 집을 사주시다니. 아들 태섭이 말했지만 시선은 온통 희정에게만 가 있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기뻤거든요. 희정이가 행복해하니까 다행이야.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태섭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거라고 말이에요. 복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이제 우리 집이네요, 여보. 드디어 전세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희정이 태섭의 팔짱을 끼며 웃었어요. 복례는 그 말에 움찔했어요. 우리 집이라니. 복례가 평생 고생해서 산 집인데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만의 집이야. 태섭이 희정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신혼부부만의 달콤한 분위기였죠. 어머님은 저 작은 방 쓰시면 돼요. 안쪽이라 조용하실 거예요. 희정이 복례를 향해 말했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투였죠. 태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희정이 결정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복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녁 시간이었어요. 복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이었죠. 콩나물도 넣고 두부도 송송 썰어서 넣었어요. 어머님, 이제 요리는 제가 할게요. 희정이 나타나 복례를 부엌에서 밀어냈어요. 복례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를
빼앗듯 가져갔죠. 괜찮아. 내가 해줄게. 태섭이가 좋아하는 음식이거든. 복례가 말했지만 희정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요즘 음식은 어머님 입맛과 달라요. 우리는 담백한 걸 좋아하거든요. 된장찌개 같은 건 너무 짜요. 태섭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희정이 싫어하는 음식이면 자신도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희정이 말이 맞아. 취향이 바뀐 것 같아. 복례는 부엌에서 쫓겨났어요. 자신의 돈으로 산 집에서 말이에요.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만들어준 음식이 이제는 맛없다는 거였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용돈 드려야 하는 거 아냐? 뭘 들여 집도 사주셨는데 이제 연금으로 충분히 지내실 수 있어. 태섭은 희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정이 똑똑하니까 말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복례의 마음이 쓰라렸어요. 연금이라고 해봐야 한 달에 30만 원이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밤이 되었어요. 복례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이 얇아서 거실 소리가 다 들렸어요. 진짜 답답해 죽겠어. 엄마가 왜 여기서 같이 살아야 해? 친구들도 못 불러. 태섭의 목소리였어요. 복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쉿. 들려 그래도 집은 사주셨잖아. 조금만 참아. 그렇긴 하지만 희정이 너랑 둘이 살고 싶다고 했는데 신혼인데 엄마가 계시니까 불편해. 태섭은 희정이 불편해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복례의 가슴에 뭔가 꺼져갔어요. 따뜻했던 것이 차갑게 식어갔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요. 재혼 제안도 거절했고 좋은 옷 한 벌 사지 않았어요. 손가락 마디마디 아픈 것도 참았죠. 무릎이 붓고 허리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복례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를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건가요? 모든 걸 주고도 짐이 되는 게. 복례는 서랍을 열어 증여 서류를 꺼내봤어요. 아직 서명하지 않은 서류였죠.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주방을 가로질렀어요. 복례는 황급히 몸을 굽혀 숟가락을 주우려 했어요. 손이 떨려서 그만 국그릇을 건드렸죠. 뜨거운 국물이 식탁보에 쏟아졌어요. 아, 진짜! 희정이 의자를 뒤로 밀치며 일어났어요. 눈에는 짜증이 가득했죠. 어머님, 조심 좀 하시라고 했잖아요. 이 식탁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복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죠. 미안하다. 내가 치울게. 복례가 일어나려 하자 희정이 손사래를 쳤어요. 됐어요. 어머님이 하시면 더 엉망이 될 것 같으니까. 말끝이 차갑게 떨어졌어요. 복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태섭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희정이 화난 걸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희정이 기분이 나빠지면 자신도 덩달아 우울해졌어요. 태섭아, 뭐라고 좀 해봐. 복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섭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복례를 봤어요. 그리고 희정의 표정을 슬쩍 확인했죠. 희정이 여전히 화난 모습을 보니 어머니 편을 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엄마, 진짜 조심 좀 하세요. 희정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태섭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어요. 희정이 좋아할 말을 한 거였죠. 복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탓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어머님, 텔레비전 소리 좀 줄여주세요. 너무 시끄러워요. 어머님, 화장실 사용하신 후에 환기 좀 시켜주세요. 어머님, 걸을 때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신경 쓰여요. 희정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어요. 복례가 숨만 쉬어도 뭔가 트집을 잡았죠. 태섭은 그럴 때마다 희정의 눈치만 봤어요.
어머니가 혼나는 걸 보면서도 희정이 더 화낼까봐 걱정했거든요. 희정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지? 나한테도 짜증낼 텐데. 복례는 점점 작아졌어요. 집안에서 발소리를 죽이고 다녔어요. 텔레비전도 거의 안 봤죠. 어느 날 저녁 복례는 밖에 나갔어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말이에요. 동네 슈퍼 앞에서 순이를 만났어요. 어머, 복례야, 얼굴이 왜 이래? 살도 빠지고.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그냥 좀 힘들어. 복례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뭐가 힘들어? 아들네 집에서 편히 지내고 있는 거 아니야? 응, 편해. 복례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눈치챘어요. 복례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지? 고마워. 복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순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태섭과 희정이 거실에서 웃고 있었어요. 복례가 없는 동안 얼마나 편했을까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희정이 시큰둥하게 물었어요. 산책 좀 했어. 아, 그러세요. 희정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태섭도 별 관심 없어 보였어요. 희정이 신경 안 쓰니까 자신도 안 써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복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도우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비누가 미끄러워서 그릇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팟! 소리가 크게 났죠. 어머님, 또 뭘 깨뜨린 거예요? 희정이 화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어요. 바닥에는 그릇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죠. 미안하다. 손이 미끄러워서. 진짜 짜증나요. 왜 자꾸 일을 만드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희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복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태섭이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희정이 화나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이 또 그릇을 깨뜨리셨어요. 이제 부엌 출입도 금지해야겠어요. 희정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태섭은 복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희정이 더 화낼까봐 무서웠어요. 엄마, 조심 좀 하세요. 희정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태섭에게는 희정의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어머니보다 아내가 우선이었어요. 복례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 편만 들고 있었으니까요. 알았다. 앞으로 조심할게. 복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복례는 작은 방에서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태섭도 자기 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걱정보다는 희정이 걱정이 더 컸어요. 희정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태섭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복례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어요. 소리나지 않게 조심조심 움직였죠. 어머님, 이제 아침은 저희가 알아서 해요. 어머님 입맛이랑 안 맞아요. 희정이 복례를 부엌에서 내보냈어요. 태섭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희정이 하는 일이니까 다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복례는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자신의 집인데 마치 남의 집에 온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희정이 말했어요. 어머님, 식사는 혼자 하세요. 저희는 외식할게요. 태섭은 희정의 제안에 기뻐했어요.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복례는 혼자 남겨졌어요. 텅 빈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죠. 그 맛이 왜 그렇게 쓸쓸했을까요? 밤늦게 복례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죠. 사랑하는 태섭아. 하지만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마음속 말들이 너무 아팠거든요.
결국 복례는 편지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면서 말이에요. 복례의 손가락 끝에서 화장품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건 희정의 명품 크림이었죠. 뚜껑이 열리면서 하얀 크림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복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어머님, 뭐 하신 거예요? 희정의 비명 같은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방에서 뛰어나온 희정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복례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희정은 듣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100만 원짜리라고요. 희정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크림을 가리켰어요. 복례는 그 순간 현기증이 났죠. 100만 원이라니. 미안하다. 내가 다시 사줄게. 돈이 어디 있다고 사요? 어머님 연금으로? 희정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태섭이 큰 소리에 놀라서 나왔어요. 상황을 본 그의 얼굴도 굳어졌죠. 희정이 우는 모습을 보니 태섭의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속상해하다니. 누군가 혼내줘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복례는 아들에게 매달리듯 말했어요. 태섭아.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태섭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희정이 화나서 우는 모습만 보였거든요. 엄마,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짜증나요. 맨날 사고만 치시고. 그 말이 복례의 심장을 찔렀어요. 사고라니. 자신이 사고뭉치라는 말인가요? 희정이 더욱 흥분했어요. 어머님, 이제 제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제발 건드리지 말아요. 태섭은 희정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부주의한 것 같았거든요. 희정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복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심해요? 제가 심해요? 어머님이 깨뜨린 건데요. 희정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태섭은 희정의 편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화나는 걸 보면 분명 어머니가 잘못한 게 맞을 거라고 말이에요. 복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크림을 치우려고 했어요. 자존심 같은 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안 돼요. 더 엉망이 될 거예요. 희정이 복례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복례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죠. 나이 든 몸은 균형을 잡지 못했어요. 에휴, 엄마! 태섭이 다가와 복례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부축하려는 게 아니었죠. 태섭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있었어요. 희정이가 울고 있다는 것. 희정이를 달래야 한다는 것. 왜 이러세요? 왜 자꾸 말썽이에요? 태섭이 복례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그리고는 머리채를 흔들었죠. 정신 차리세요. 이 집이 누구 집인 줄 알아요? 태섭은 희정이가 화난 이유를 어머니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내 편에서 어머니를 혼내주는 게 맞다고 여겼거든요. 복례의 목이 앞뒤로 흔들렸어요. 아들의 손에 이끌려서 말이에요. 그 순간 복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잡고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버릇없는 아이를 혼내듯이 말이에요.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아파서였죠. 태섭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복례의 목소리는 가냘펴졌어요. 태섭은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깨달았어요. 손을 놓으며 뒤로 물러섰죠. 하지만 사과는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너무 나가시니까 희정이가 얼마나 속상해하는데. 태섭은 여전히 희정이 걱정만 했어요. 어머니를 때린 게 잘못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복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아들에게 맞았다는 충격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더 이상 어머니로 보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희정이 뒤늦게 물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었죠. 태섭은 희정이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역시 희정이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어날 힘도 없었거든요. 태섭과 희정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 있었어요. 태섭은 별로 미안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먼저 잘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희정이를 화나게 한 건 어머니였으니까요. 엄마, 방에 가서 쉬세요. 태섭이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복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아들의 도움은 받지 않았죠. 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작은 방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매 발자국마다 마음이 더 무너져 내렸죠. 방 안에서 복례는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 숨겨둔 금고가 있었죠. 그 안에는 집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예금 증서도 있었고 태섭에게 빌려준 돈의 차용증도 있었죠. 복례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모든 게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집도 돈도 모든 게 복례 것이었죠. 그런데 왜 이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요? 왜 아들에게 맞아야 할까요? 복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참았어요. 아들을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복례는 금고를 꼭 껴안았어요. 이 안에 자신의 모든 무기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복례는 변호사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등이 곧게 펴져 있었죠. 정말 하시겠어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네, 하겠어요. 복례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어제까지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죠.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어요. 다행히 집 증여가 완료되지 않았네요. 아드님 명의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라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복례는 안도했어요. 그때 희정의 이름도 함께 올리자는 말에 망설였던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럼 집은 계속 제 이름으로 두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부터 어머님 소유니까요. 다만 사용 허가를 취소하시겠다는 통지서를 보내드리죠.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아드님께 빌려주신 돈도 상당하네요. 이자까지 하면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복례는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태섭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였죠. 복례는 망설임 없이 돈을 빌려줬어요. 꼭 갚을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태섭의 약속은 거짓이었어요. 지금까지 원금은커녕 이자도 받지 못했거든요. 은행에도 가야겠네요. 채무가 압류 신청을 해야 해요. 채무가 압류요? 네. 아드님의 계좌와 재산을 동결시키는 거예요. 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죠. 복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지만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그 순간 말이에요. 하겠어요. 복례의 결심이 굳어졌어요. 은행에 도착했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가족 간의 일이라. 은행원이 여러 번 확인했어요. 아들을 상대로 채무가 압류를 신청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네, 해주세요. 돈을 빌려줄 때는 가족이었는데, 갚을 때는 남이 되나요? 복례의 말에 은행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복례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시원했죠.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아드님의 모든 계좌가 막혀요. 은행원의 설명을 들으며 복례는 생각했어요. 이제 태섭과 희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례는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순이야, 나야. 어머, 복례야. 어제 얼굴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했어. 괜찮아.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어. 정말?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나중에 얘기해 줄게. 복례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태섭과 희정이 거실에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태섭이 무심하게 물었어요. 어제 일은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태섭은 정말로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나 봐요. 응. 볼 일이 있어서. 복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희정은 복례를 보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어제 일로 화가 나 있었죠. 태섭은 어머니가 어디 갔다 온 건지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요. 희정이가 관심 없어 하니까 자신도 상관없었거든요. 복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금고를 다시 확인했어요. 이제 모든 서류의 사본이 변호사에게 넘어갔죠. 그날 밤 복례는 깊이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희정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복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조용히 말이에요. 뭔 일이야? 태섭이 허둥지둥 방에서 나왔어요. 계좌가 막혔어. 카드도 안 돼. 희정이 휴대폰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태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태섭이 급하게 자신의 폰을 확인했어요. 은행 앱을 실행했죠. 정말이네, 계좌가 막혔어. 태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사람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은행에 전화해봐. 희정이 태섭을 재촉했어요. 태섭이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채무가 압류로 인해 통장이 막힌 거라고요? 누가 신청했다고요? 전화 너머에서 나온 대답에 태섭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복래의 엄마가. 태섭이 복례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태섭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말이에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복례는 계속 아침을 준비했어요. 계란 후라이를 뒤집으면서 말했어요. 아, 그것 때문에 그러니? 너무나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태섭이 소리쳤어요. 복례는 가스불을 끄고 태섭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내 돈 받으려고 그랬어. 엄마의 돈이요? 희정이 끼어들었어요. 응. 내 남편이 내게 빌린 돈이 3천만 원이야. 이자까지 하면 3,500만 원이고. 복례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어졌어요. 태섭과 희정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엄마, 설마. 진명이도 애초에 내 이름이야. 너희한테 준 적 없어. 복례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태섭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말이에요. 어머니가 화가 나신 건가?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태섭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랐어요. 희정이를 위해서 한 일인데 왜 어머니가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제 모든 게 시작되었어요. 복례의 반격이 말이에요. 복례가 짐을 싸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 정말 나가실 거예요? 태섭이 복례의 방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복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옷가지를 가방에 차곡차곡 넣고 있었죠. 어머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희정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틀 전부터 상황은 급격히 변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찾아왔거든요. 집을 내놓는다는 복례의 연락을 받고 온 거였죠. 어머님, 이 집을 정말 파실 거예요? 희정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응, 내 집인데 왜 못 팔아? 복례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태섭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말이에요.
어머니가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 거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날 오후 복례는 순이를 만났어요. 복내야,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순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응. 이제 내 인생을 찾은 것 같아. 복례는 순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당한 일들까지 말이에요. 어머, 정말? 잘했어. 나도 속이 시원하다. 순이가 복례의 손을 잡았어요. 집에 돌아온 복례를 태섭이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태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진짜로 뭘 잘못했는지는 몰랐어요. 희정이가 화를 너무 많이 낸 건가? 아니면 어머니 말을 너무 안 들은 건가? 태섭은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복례가 태섭을 바라봤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태섭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어머니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집까지 팔 일은 아니잖아. 좀 과한 거 아니야? 희정이 복례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나 복례가 희정의 손을 뿌리쳤어요. 이제 늦었어.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 복례의 말에 희정은 서글프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어요. 스트레스. 내가 스트레스였어. 복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스트레스였다고? 태섭이 다시 매달렸어요. 이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복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복례는 가방을 닫고 일어났어요. 어디 가실 거예요? 태섭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실버타운으로 갈 거야. 이미 계약했어. 태섭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이미 다 계획해 두셨다는 거였어요. 정말 나가시는 거구나. 이게 현실이야. 태섭과 희정이 막아섰어요. 엄마, 안 돼요. 이렇게 나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태섭의 목소리에는 진짜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집도 없어지고 빚도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복례는 두 사람을 밀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문을 열고 나가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당에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이사 가요. 복례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 이 집을 정말 파시는 거예요? 네. 팔았어요. 태섭과 희정이 현관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제발 들어가세요. 희정이 큰 소리로 애원했어요.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복례에게 다가왔어요. 복례 씨, 많이 힘드셨죠? 요즘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님들이 많아요. 태섭은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창피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붙잡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어머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희정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그래서 복례가 반문했어요. 너희가 부끄럽다면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이웃들은 복례의 말을 듣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어요. 어머,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네요. 택시가 도착했어요. 복례가 미리 불러둔 거였죠.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태섭이 복례의 앞을 막았어요. 이제야 정말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어머니는 항상 자신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존재였는데 정말로 떠날 수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복례가 태섭을 밀어내고 택시에 탔어요. 태섭과 희정은 택시 문을 붙잡고 늘어졌어요. 엄마, 정말 가시면 안 돼요.
태섭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들을 버리고 가신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복례는 택시 기사에게 말했어요. 출발해 주세요.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뒷좌석에서 복례는 뒤를 돌아봤어요. 태섭과 희정이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이웃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죠. 쯔쯔, 저렇게 좋은 어머님을.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태섭은 그제야 알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를 말이에요. 복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디로 모실까요? 실버타운으로 가주세요. 복례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복례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다고 말이에요. 복례는 실버타운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이 아름다웠죠. 장미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어머님, 차 맛이 어때요? 옆 테이블에 앉은 미영이 말을 걸었어요. 한 달 전에 입주한 새 이웃이었죠. 아주 좋아요. 복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짜 미소였어요. 한 달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이후 복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도 조용히 걸을 필요가 없었죠. 가장 좋은 건 아무도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복례 씨, 오늘 요가 수업 들으실 거죠? 같은 층에 사는 김숙자 씨가 다가왔어요. 네, 갈게요. 복례가 대답했어요. 요가는 복례가 처음 해보는 운동이었어요. 몸이 뻣뻣해서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좋아졌어요. 요가 수업 중에 미영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아들 생각이 나서. 미영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복례는 조용히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여긴 눈치 안 보고 숨 쉴 수 있는 곳이에요. 복례의 말에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여기선 누구도 저를 짐이라고 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요가 수업이 끝나고 복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어요. 모든 게 복례 마음대로였죠.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냈어요. 컵에 따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태섭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복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죠. 곧 문자가 왔어요. 엄마, 희정이가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복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복례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그냥 윤복례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미영과 숙자를 초대해서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거든요. 복례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예전에 태섭이 좋아했던 그 음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어요. 복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콩나물도 넣고 두부도 부드럽게 썰어서 넣었어요. 내 마음대로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와, 냄새가 정말 좋네요. 미영과 숙자가 들어왔어요.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사랑으로 만들었어요. 저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요. 복례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복례 씨,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숙자가 말했어요. 네, 행복해요. 오랜만에 진짜 행복해요. 복례가 대답했어요. 손님들이 돌아간 후 복례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산다는 걸 말이에요.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태섭이었어요. 이번에는 받아봤어요. 엄마, 태섭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울먹이는 소리였죠. 왜? 복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엄마, 제발 만나요. 희정이가 정말 아파요. 태섭은 여전히 어머니가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없으니까 더 아픈 것 같아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태섭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제대로 모르고 있었죠. 복례는 한숨을 쉬었어요. 태섭아, 나는 이제 너희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엄마, 우리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태섭은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바뀔 건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그냥 너희 인생을 살아.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복례가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울면서 달려갔을 텐데 지금은 달랐어요. 복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복례는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가 있었어요. 안녕, 윤복례. 복례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잘 지내자.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복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윤복례로서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